한국의 국방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개발에 힘쓴 결과 현재는 자체 개발, 생산 명품 무기를 다양하게 보유 중이며 해외 수출까지 하는 무기 수출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육군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육군의 무기 중에는 자체 개발 무기를 다양하게 보유 중인데 이 중 명품 무기라고 불리는 K9 자주포 썬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K9 자주포에 대하여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는 포를 의미합니다. 견인포와는 달리 스스로 이동 능력을 갖추어 전장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위험에서 회피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육군의 핵심 전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K9 자주포는 1989년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윈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게는 47톤, 길이는 12m에 이르며 주포는 155mm 주포를 사용하며 기동력이 매우 우수하여 포를 발사 후 신속하게 이탈이 가능하여 방어에 매우 용이합니다. 장갑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승무원의 생존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포탄의 경우 에토네이토 표준을 사용하여 호환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K315탄을 이용할 경우 사정거리가 53km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급속 발사 기능으로 15초 동안 3발을 발사가 가능하며 평균은 분당 6에서 8회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 경쟁을 하는 동급 기종의 3배에 이르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동시에 작전을 수행이 가능하며 이 K10은 104발의 포탄을 운반이 가능하며 K9 자주포의 포탄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개량이 되어 K9A월로 개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량 사업은 2030년대까지 진행이 되며 K9A2-3 등으로 계속하여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한 무기는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K9 자주포는 우수한 가성비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핀란드,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수출이 되었으며 인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여 추가 도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화 디펜스는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50도 여러 나라에서 활약 중으로 한국형 무기들에 대한 수출이 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 자주포를 운용해오던 대한민국은 1985년부터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천여 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당시 한국의 화포 전력은 북한에 비하여 열위에 있었다.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화포의 절반가량이 자주화 및 차량 탑재용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 전력을 보유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자 했다. 특히 사정거리가 증가된 야포를 배치하여 군단 중심 작전에 대한 화력 지원이나 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이에 따라 KH-179와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육군은 K55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의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자주포 K9는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차세대 자주포는 삼성 테크윈,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가했다. 그래서 K군은 1990년대 국방과학기술의 총화와도 같은 존재이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 K9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K55 자주포를 개량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이후 2018년 8월 22일부터 K9 자주포의 개량형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포탄의 발사속도,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탄 취급장치, 뇌관 추출기구를 자동화하였고 격발기구를 유압작동식으로 제작하였다. 급속 발사 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 사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증대 효과가 있다. 사격 임무 접수 후 정지 상태에서 초탄 발사 시간은 30초, 기동 중에는 60초 이내에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 K9 자주포는 일제 사격에 유리하며 한 목표 지점의 고각을 달리하여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유사시 대부분 갱도 형태로 구축된 북한 포진지의 다양한 각도로 효과적인 포격을 가할 수 있다. K9는 52구 경장에 155mm 포신을 채용하여 사정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났다. K9는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K9는 자동 장전 시스템과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K9의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지향시키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한다. 결과적으로 K9 자주포는 서 있는 상태에서라면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게다가 K9는 혼자서 사격 재원을 바꾸면서 사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K9는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67kmh까지 달릴 수 있어 K1 시리즈 전차와 동등한 기동 능력을 자랑한다.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포탑 구동 장치 및 통신 장치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한 사격 재원 또는 사격 지휘소로부터 접수된 사격 재원에 따라 포를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은 단단하지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포병 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생방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K9는 미국이 보유한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이다. 어떤 재원을 살펴보아도 세계 정상급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다. 바로 이런 K9의 성능에 주목한 터키는 K9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에서 생산한 T-155 FIRTINA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 K9는 대당 가격이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체계이다. 약 10억 원이었던 K55 자주포에 비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K55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인데다가
동급의 최첨단 자주포인 PZH-2000의 가격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가격대 성능 면에 있어서도 K군은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라고 하겠다. 추가로 자체 수출로 폴란드에 수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완전제 수출로는 인도에 100여 대를 파는 것에 성공했다. 3. 한국 자주포 K9 썬더 수출 나라와 앞으로 전망.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해외에 판매가 되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만 봐도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전차 기술 이전 등 제가 본 것만 해도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다양한 수출 무기 중에서 효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자주포 K9 썬더은 어떤 점에서 인기가 좋고 구매를 한 나라들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주포는 어떤 것인지 저같이 밀리터리 입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주포를 탱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역할이 확실히 다릅니다. 탱크는 전방에서 적군을 공격하고 보병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자주포는 후방에서 공격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방 지원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확실히 길고 범위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과거 투석기의 미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야포에는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박격포는 파괴력도 괜찮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 현대전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뒤에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견인포가 있으며 차량과 합체했다고 할 수 있는 자주 박격포, 마지막으로 차량 뒤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자륜형 자주포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야포들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동 속도가 느리고 적이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진 것이 바로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회피기동이 위에 소개한 야포하고는 다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격을 한 후에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반격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이 공격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화생방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자주포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가격과 유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K9 썬더 같은 경우 대당 가격이 40억 원에 이르고 독일 PZH-2000 같은 경우에는 K9보다 2.5배의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자주포를 보유하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나 비행기로 수송이 힘든 만큼 빠르게 타 지역으로의 전개가 힘들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K9 썬더 같은 경우에 많은 나라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구매를 하고 예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터키 대한민국 초기 8대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300여 대는 터키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였습니다. 기술과 부품을 구매해서 T-155이라는 자주포를 개발하였습니다. 폴란드 포탑을 제외한 자체만 수출되며 폴란드 국영기업의 포신을 얹어서 조립 후 폴란군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도 10대는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나머지 90대는 인도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 명칭은 K9VAJRAT입니다.
핀란드 2024년까지 48대의 중고 K9를 구매하겠다고 발표가 났으며 계획된 추가 업그레이드 사양으로 개수를 해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최소 중고 K9 12대를 구매할 예정으로 인접국인 핀란드가 구매를 하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구매를 확정지었습니다. 노르웨이 K9 24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초로 K10 탄약 장갑차도 6대 구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국에서 구매를 했거나 확정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몇 개국에서 평가 중이거나 협상 중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유는 지역 특성과 국방비 절감으로 자주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차륜형 자주포를 구매를 한 나라도 있습니다. K9 썬더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으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성비입니다. 현존 최고의 자주포라고 불리는 PZH-2000 가격의 차이에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자동 장전 장치와 넓은 내부 탄약 장갑차 K10으로 빠르게 포탄을 보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